라이딩을 나가는 라이더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방금 보신 영상은 유명한 해외 영상인데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TK입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이 끝나고 바이크 타기 정말 좋은 라이딩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당장 주말에 나가보기만 해도 도로에 바이크가 정말 많아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설레는 시즌 오픈과 함께 꼭 들려오는 바이크 사고 소식은 같은 라이더로서 남일 같지가 않고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고라는 것은 내가 주의를 하던 주의를 안 하던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모든 운전자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심지어 이런 책도 있어요. 죽지 않고 모터사이클 타는 법. 너니? 제목은 좀 특이한데 내용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어운전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오늘은 이러한 바이크 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이건 저도 정말 많이 겪는데요. 주로 도심에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이 사고 유형은 도심 그리고 특히 심야에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택시 급정거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택시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듯 하다가 거의 풀브레이킹 때리듯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겁니다. 신호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앞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로 항복판에서 갑자기 그래요. 이걸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택시기사분이 인도에 있는 손님을 발견하고 급하게 멈추거나 혹은 손님이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갓길 쪽 차선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1차선에 있던 택시가 급하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급정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보복운전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 건 알지만 당해보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니까요. 보통 택시기사분들이 조금 격하게 운전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릴 때도 빨리 달리고 멈출 때도 급하게 멈추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 순간에. 놀란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슬립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0.1초라도 한눈을 파는 순간 바로 택시 트렁크에 올라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웬만하면은 택시 바로 뒤에서 주행하지 않고 차라리 옆 차선으로 비껴서 주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내 앞에 있는 저 택시는 언제든지 정차를 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주행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공포영화를 볼 때도 다음 장면을 미리 예상하고 놀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덜 놀라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크 사고 유형 두 번째는 교차로 신호 위반입니다. 이건 정말 높은 확률로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인데요. 바이크 본인이 신호위반을 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옆에서 오던 차량에 들이받치는 경우, 혹은 옆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적색 신호에 그냥 건너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적색 신호인데도 교차로를 건널 정도로 급하신 분들은 보통 배달 라이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차로 황색 신호에서 미처 멈추지 못하고 빠르게 건너가던 차량과 바이크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고 유형이 위험한 게 보통 교차로를 빠르게 건너가려고 하는 차량은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속도가 상당히 붙은 차량에 측면을 받치는 거니까 멀쩡히 일어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일어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교차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팁은 여유입니다. 예측 출발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신호받고 한 박자 늦게 출발하시고 항상 좌우로 차량이 달려오고 있지는 않나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급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 사고 유형 세 번째는 불법 유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며 이것 또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유턴 신호가 아닌데 유턴을 한다든지 심지어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차를 돌려버린다든지 별의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불법 유턴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박는 상황인 거죠. 이 사고에 있어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문제인 것은 확실하지만 한편 그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이크의 지나친 과속 또한 주의해야겠죠. 사실 불법 유턴 사고라는 게 예방법이 딱히 있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불법 유턴을 안 하는 게 정답이고 천천히 다닌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속하지 않는 것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 유턴 하지 말아주세요, 운전자분들. 살인행위입니다. 바이크 사고 마지막 유형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형들은 모두 상대 차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바이크 사고는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한 사고인 거죠. 바닥이 미끄럽다든지 도로 상태가 이상하다든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단독사고가 나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단독사고는 코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인해서 갑작스런 코너에 당황하게 되거나 혹은 자세가 잘못되었다거나 잘못된 시선 처리로 인해 코너에서 벗어난다든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과속과 자만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릇을 벗어난 주행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주행을 한다면 단독사고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코너를 타기 위해서 많은 라이더들이 몰려드는 지역에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방지턱이 설치된다던가 경찰이 단속을 하기도 하죠. 저도 코너를 돌 때 그 짜릿함을 잘 알지만 목숨을 담보로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북이 주행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는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이 손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손목 조금만 잘못 비틀었다가 사람 잡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적당한 속도로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좀 전투적으로 코너 한번 돌아보려다가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바이크 사고 유형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바이크가 너무 위험해 보이실 텐데 맞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또 안전해요, 생각보다. 그게 매력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할 것, 여유를 가질 것, 자신을 믿지 말 것. 마지막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냥 바이크를 안 타시면 아무쪼록 요즘 날씨가 좋아서 라이딩 하기에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 꼭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안전한 라이딩, 행복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안전하게 오래 타는 게 진리입니다. 화이팅!